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을 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래 우리들의 주제와 맞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그 실습을 이제 해볼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그냥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재로 선택한 책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강의가 보통은 25분에서 50분 정도로 영상을 제작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그 비즈니스를 위한 조직이 가치를 어떻게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이제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조직의 구조, 또 프로세스,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청사진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그 창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사업을 어떤 모습으로 구현해 갈지에 대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업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 그 창업을 한 사람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된 건지,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책 맨 뒤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리 목적의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서도 이 모델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그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화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판을 그려놓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칸은 총 9가지의 빌딩 블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요, 가치 제한이라는 게 있고, 또 채널, 고객 관계, 수익원,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비용 구조,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은 이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가 뭐냐? 그래서 CS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고객의 여러 부분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고, 또 그렇진 않더라도 보고서 이게 뭐구나 라고 이름 정도 보고 이게 뭐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뭐 그것으로도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객 세그먼트라는 것은 어떤 고객 부문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일반적으로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먼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이 있는데, 다양한 고객 파트들이 있는데, 그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할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가 이 바로 고객 세그먼트와 관련된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더 정확한 표현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치 제안이라는 겁니다. 가치 제안. 그래서 value proposition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제안하는 거죠. 가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제안할 거냐, 어떤 가치를 제안할 거냐, 또는 어떻게 제안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조직은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누구한테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는 물론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우리 고객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그 사람의 니즈가 뭘까?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서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 또 하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가? 또 하나,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처음에는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자, 이번에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해서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m에 있어서 두 가지 일단 중요한 걸 살펴봤죠. 하나는 고객 세그먼트고 또 하나는 가치 제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채널. 아마 채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CH로 이제 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할 때 뭐가 필요해? 채널이 필요하죠. 채널. 그래서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 물류, 세일즈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자, 내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건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전달받기를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역시 경로에 대한 거죠. 채널에 대한 거고요. 자, 채널은 어떤 기준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통합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가? 뭐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어느 채널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값싸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가장 값싼 것, 이런 것들이 뭔지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또 이 채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 자, 고객과의 관계는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로 특징적으로 확립되고 유지됩니다. 자, 고객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자,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좀 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객 관계를 확립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확립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 관계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상의 요소들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어느 채널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지, 또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지, 자, 이런 질문들이 여기서 던져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사실상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원. 조직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성공적으로 제공했을 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입니다.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자,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각각의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또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자,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것, 또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것, 또 가입비를 받는 것, 대여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 또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고, 아마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책에 보시면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자원. 자, 지금까지 앞에서 중요한 5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것을 실현하려면 자산으로서 핵심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또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 뭐냐? 네, 요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 앞에 5가지 있었죠. 자, 그것을 실현하려면 조직은 또한 어떤 유형의 핵심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는데, 자, 질문들을 보시면 우리의 밸류 포지션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또 우리의 밸류 포지션은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핵심 활동에는 뭐 생산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활동이 핵심이 되느냐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핵심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십. 자, 특정한 활동들은 외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하고요. 일부 자원 역시 조직 외부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직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외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외부에다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핵심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가 핵심 파트너냐 이거죠. 누가 핵심 파트너냐.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핵심 공급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 공급자가 누구냐.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또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핵심 파트너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게 되고요. 또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파트너십을 또 우리가 구축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나 활동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핵심 파트너십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핵심 파트너십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죠. 9번째인데, 비용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요소를 수행하려면 돈이 들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비용이 어디에 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느냐. 사실은 돈을 적게 쓰는 게 대부분 비즈니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비용 주도적 모델이 있고 가치 주도적 모델이 있는데, 이 비용 주도적 모델에서는 특히 비용 절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자,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용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규모와 상관없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인건비, 임대료, 물리적 생산시설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사실상 이게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 규모에 비례해서 변동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동비가 크면 사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비용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세히 다루거나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나중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모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들의 경우는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5가지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번들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언번들링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번들 상품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거. 그래서 번들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개의 비즈니스 타입, 즉 고객 관계 비즈니스, 제품 혁신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가 혼재되어 있는 기업을 우리가 번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즈니스 타입은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성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한 기업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기업 안에 공존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독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언번들링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롱테일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꼬리 모델이죠. 자, 이 모델은 상대적으로 판매 빈도가 적은 수많은 틈새 상품의 판매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매출이 있는 영역이 있죠. 수익이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틈새 아이템들을 합치면 오히려 효자 상품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롱테일 모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틈새 전략과 관련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사이드 플랫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타깃 그룹을 합한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플랫폼에 속한 한 그룹의 고객들은 다른 그룹의 고객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플랫폼은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게 되고, 보다 많은 유저를 끌어들이는 만큼 가치가 증대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의 독자와 광고주, 사실 요즘은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데, 예전에는 신문이 몇 부가 판매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는 신문 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광고비와 연결됐기 때문인데, 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카드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멀티사이즈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핵심적인 고객 세그먼트가 무상 제공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 다른 패턴들 덕분에 무상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은 비즈니스 모델의 다른 부분 혹은 다른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충당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은 서울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메트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막 이게 무료 신문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신문은 무료로 나눠지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나 공짜로 받지만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내는 것은 거기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모델이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외부 파트너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포착하는 데 활용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웃사이드 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아이디어를 기업 내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죠. 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 내에서 활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자산을 외부에 공급함으로써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계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오픈소스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컴퓨터 또 인터넷 환경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창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